네, 이춘영입니다. 이 책을 다 읽어보셨잖아요. 예, 새벽 독서에도 나왔고, 예. 이 책에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가볍게 여길 만한 책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이 에너지 버스를 직접 운전하셨는데 제가 운전하는 에너지 버스에 오늘 탑승하신 여러분을 환영을 합니다. 한번 여행을 한번 출발해 볼게요. 파이프라인 우화를 통해서 이 어치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비전입니다. 제 비전은 이 만남의 축복. 많은 미팅을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찾아오기도 하고 또 만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예, 통해서 올해 12월 자산 수입 올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슴 뛰는 삶을 나누는 게 제 비전입니다. 예,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예, 이 파블로하고 플루노 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책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항상 늘 열심히 일을 해왔거든요. 작년에도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항상 허덕이고 쪼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더란 이야기죠. 주변 사람들을 많이 봤을 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익히 아셔서 오른쪽에 있는 마을에는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우물에서 호수에서 물을 길러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냈더니 2명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블루노는 뭘 준비했냐면 물통을 준비했어요. 물통. 왜요? 물통을 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물통이 돈이 되니까. 처음에는 물통이 컸겠죠. 근데 다른 사람, 파블로는 처음에는 물통을 쥐고 똑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힘이 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자 기획을 하고 블루노한테 제안까지 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물통을 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어요. 근데 이 물통은 잘 아시다시피 내 시간을 투자해야만 돈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내 몸을 통해서 노동의 일을 해야만 돈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이거를 이미 파블로는 알고 있었나 봐요. 이게 언젠가는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이 물통은 일시적인 수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이 수입은 영원히 사라지잖아요. 저도 작년까지는요, 물통의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교육 사업을 했거든요. 강사 선생님 한 25분 정도에 아주 큰 게 운영을 했거든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메리스를 만나니까요, 우르르르. 또 이번에 코로나를 만났더니요, 여지없이 또 무너지기 시작해요. 제가 현직의 시도, 지도까지 교육청 안 가본 교육청이 없고 모든 학교를 거의 다 가봤는데요.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 하루에 3차례 하브르타 강의를 해요.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을 벌고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예, 없어요. 뭐와 같아요? 물통과 같았어요. 날아갔어요. 누구든지 아프거나 혹은 잠자거나 혹은 힘들어지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면 한 푼도 벌 수 없는 게 이 물통의 일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대다수가 이 물통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년퇴임한 사람들 봤더니 물통 일을 하다가 정년퇴임하고 갈 데가 없어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기다려주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자는 얘기예요. 저는 천만다행이기도 프로슈머 마케팅이라는 3학점짜리 강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고도 이런 일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이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물통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을 할 만한 시간이 없대요. 드라마 먹을 시간은 있는데 이럴 시간이 없대요. 안타깝잖아요. 하루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한 푼 지불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저는 하루를 100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다 실패했대요. 혼자 하니까 실패하죠. 시스템이 없으니까 실패하죠. 지혜가 없으니까 실패하죠. 실패할 사람을 만나니까 실패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해요. 그 작업을 일찍 시작한 사람만 돈을 번다면서요. 이런 말도 해요. 이상해요. 그런데요. 일찍 시작하면 지혜가 생기고요. 일찍 시작하면요. 돈 버는 것은 맞아요. 단 사람만, 이 만자가 잘못된 거예요.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올 때 잡아야 돼요. 내일 하겠다고요? 없어질 수가 있고요. 늦을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말도 해요. 그냥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래요.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말도 해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속임수에 빠져서 돈을 날린 사람도 알고 있대요. 저는 못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물통을 날라야만 돈이 들어온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지금도 찾고 있고 지금도 일을 쓰려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은 파블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물통을 날랐어요. 생각하니 안 되겠다 해서 물통 나는 시간을 팍 줄이고 파이프라인 설치하는 시간을 팍 늘렸을 뿐이에요. 이 파이프라인도 일정 기간은 고생해야 돼요. 시간 투자해야 돼요. 노동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설치하면 맨 밑에 인쇄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 도구를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저렇게 하고자 하는 도구가 뭘까? 어치버예요. 어치버가 되려면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를 하면 되냐면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돼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또 앞으로 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브랜드 체인지를 하도록 할 것인가 이게 달려있거든요. 이 합성식품은 화학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부족해요.
과거에 프로시몰을 강요하면서 합성식품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했는데 또 다른 합성식품이 나오니 이동을 해서 파이프라인이 녹슬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 합성식품은 인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인체에. 그리고 인체는 이 합성식품을 이 물질, 내가 세포가 좋아하는 물질이 아닌 다른 물질로, 이 물질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고로 흡수력이 낮고요.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또한 이 합성식품은 화학 때문에 많은 환경에 나쁜 영향, 오염을 주죠. 또한 해독하려고 간에 부담을 주고 결국은 염증과 만성질환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화학성분이에요. 이러한 식품을 과거에 저도 섭취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합성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리얼푸드로 뭐 하자고요? 브랜드 체인지 하자. 이 과정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과정이거든요. 리얼푸드는 천연 성분이에요. 또 리얼푸드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저는 벌써 지금 배가 고파요. 12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면 사람들은 탄수화물 먹기 시작하잖아요. 음식을. 세포가 배고픈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세포가 왼쪽에 합성식품으로 인해서 영양이 부족하고 결핍됐는데 왜 세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등한시할까요? 식물은 고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게 식물의 기본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식품 산업화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품종이 개량되고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고로 이 식물의 고유 목적으로 인한 영양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 치유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 치유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포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세포는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스스로 신체의 많은 기본 단위지만 스스로 치유를 하고 손상도 복구하고 염증도 감소시키고 면역체계도 강화시키는 이 세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리얼푸드를 공급하자. 고로 자연 치유력을 상승시키자. 이러한 쪽으로 브랜드 체인지화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푸드는 야채, 과일도 천연식품이거든요. 단 영양이 부족해서 문제죠. 고로 리얼푸드인 이 글리칸을 공급할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고로 세포가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거든요. 앞 시간에 보셨던 특허 자료. 이런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메나테크라는 거죠. 메나테크.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리얼푸드는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물질이면서 흡수력이 아주 높고 왼쪽에 있는 거부나 환경, 간에 이런 것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로 합성식품을 리얼푸드로 뭐 하자고요? 브랜드 체인지화하자. 이 과정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어치버 하면은 사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 혹은 성취도를 이끈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리얼푸드로 브랜드 체인지하는 소비자 5명을
만나는 거예요. 소비자 5명, 리얼푸드로 브랜드 체인지를 할 그러한 소비자 5명을 만나서 구축하는 게 어치버의 출발이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가 뭘 해야 된다고요? 자동 구문하자. 왜? 파이프라인처럼 파이프를 타고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자동 주문하자. 예. 자동 주문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동 주문하는 소비자 5명을 찾아서 똑같이 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책의 뒷면에 이런 말이 나와요.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가 몇 개냐면요. 1000개와 같다고 나옵니다. 월급 봉투가. 그럼 어치버가 뭔가 한번 볼까요?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합성식품을 리얼푸드로 브랜드 체인지, 스킨케어나 퍼스널 케어에 이런 메나테크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공급하는 이런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하자라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대 고객 5명. 물론 우대 고객은 금액에 조건이 없잖아요. 본인 포함 합쳐서 500 PV를 달성하면 어치버가 되죠. 제가 본인인데요. 5명의 프리퍼드 커스터머를 구축을 하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제품을 설치하다 보면 제품이 일을 하게 돼요. 저는 하루에 가장 첫 시작하는 일이 물과 함께 GI를 섭취하는 게 하루의 첫 일입니다. 네. 그렇게 물이 맛있어요. 네. 수영장 갔다 와서 수영하고 1시간, 스쿼트 200개 하고 집에 와서 쉐이크를 먹으면서 오늘 강의하신 OSP를 섭취를 합니다. 탄수화물 먹을 때 또 우리 필요한 혈당 프로밸런스도 섭취를 하고 했더니 저 같은 경우 비염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고생했던 비염이. 저는 평소에 과일하고 우유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다른 거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유와 과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대요. 그래서 약을 오래도록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평생 먹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 수치가 정상치로 돌아와서 약을 안 먹어요. 즉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제품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고로 이 고객이 나도 한번 제품을 무료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입 올리기 위해서 한번 사업자 고객, 어소시에이트가 되고자 한대요. 그럼 이분이 일이 넘어오겠죠. 네. 그러면 저는 한 분이 부족하니까 또 한 분을 소비자를 구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저는 어치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분도 성공의 8단계인 8단계에 복제하는 것처럼 저처럼 5명의 소비자를 또 구축하겠죠. 이 과정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죠. 이 5번째 분이 자기도 한번 제품을 광고하게 해보겠대요. 구정 광고 해보겠대요. 제품이 탁월하니까요. 그러면서 이분도 5명의 소비자를 또 구축해 나가요. 이 일련의 과정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 놀라운 일이 소개하고 있어요. 파이프라인을 한번 설치했더니
파이프라인을 설치했더니 설치하기까지는 많은 힘도 들고 시간도 노력도 해서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구적인 평생 수입이 보장되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파이프라인을 타고 마을에 물이 넉넉히 들어오더라.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도 그 마을로 이사를 와서 마을이 번영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칠판에 있는 이런 고객들이 늘고 늘어서 계속해서 파이프를 타고 흘러내려요. 구축이 돼요.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파이프라인이에요. 나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글리칸의 식품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밥을 먹거나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즐겁게 노는 동안에도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듯이 이런 어치보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계속 설치해 나가면 평생 수입이 이런 구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이 파이프라인.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이 내용의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백망장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80% 이상이 누구라고요? 평범한 사람이었더라.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을까?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파블로가 블루노와 마을 사람들에게 파이프라인 설치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블루노와 마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치하는 법을 또 알려줬어요. 우리가 하는 프로시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고 중에 최고의 광고가 이런 구전 광고거든요. 그런데 일을 할 때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 우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루에 24시간, 분으로 따졌더니 1440분이 제공이 됩니다. 이 1440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또 물통 같은 일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백망장자도 1440분이 아닌 14,400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1440분을 제공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일에 과감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물통 같은 일을 하는 일에 시간 투자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회사를 또한 저와 여러분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단지 뭐만 하면 돼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도록 소개만, 광고만 하면 되거든요.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통을 나누는 일, 또 물통을 만들어서 하는 일들, 하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일들 많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 설치할 때는 초기에는 시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주변에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파이프라인의 비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다가 다시 물통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오늘 요즘 읽고 있는 책 실행이 답이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고 있는 책을 읽어서 알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책은 왜 읽을까? 행동하기 위해서 읽어라 라고 저자는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물이 훔쳐나와서 마을 사람도 이사오고 마을이 번창하고 평생 수입을 버는 것 이를 이해했지만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겠다고 잠시 덮어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란 이야기예요. 고로 최고의 스폰서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은 책을 어떻게 하면 내 생활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길까? 이 행동이 결국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평생 수입으로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전 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매사에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물통 같은 일을 할 것인가? 파이프라인 같은 직업을 가질 것인가? 항상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책들을 정합해 봤을 때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 24시간을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24시간을 공급받을 것인가? 여기에 선택의 문제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루 일어나서 공짜로 주어지는 24시간을 얼마의 가치를 부여했다고 생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신가요? 여기에 선택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소 100만 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24시간을 부여받은 걸로 항상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책에서 강조하기를 이런 책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제가 비전을 아까 제시했는데요. 비전과 사명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들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진로 강의를 하면서 청소년 진로 강의하고 성인들의 진로 컨설팅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꿈이 생생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일수록 꿈이 이루어진다 라고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했거든요. 왜? 그런 책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런데 한 가지 핵심이 빠져있더란 얘기죠. 그게 요즘 읽고 있는 실행이 답이다.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이 파이프라인에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노는 이 파블로가 제시를 했음을 불구하고 거절했거든요. 나중에 힘이 들고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수입이 끊기니 그제서야 제안을 받아들였거든요. 파블로도 처음에는 제안받고 나서 물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지? 힘이 든데 고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일에 24시간의 일부를 사용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하루 오늘 24시간 중에 일부가 지나가고 있는데 12달 중에 겨우 한 달 지나갔을 뿐인데 아직도 12개월 남아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오실 분들도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게 우리 인생의 공통적인 목표일지언데 한번 실행이 답이다. 한번 실행해보자는 이야기죠. 알고 있는 노하우, 알고 있는 지식. 그런데 많은 책 중에 또 이런 공통점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책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법을 빨리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혹시 뭘까요? 이미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이미 다 해보신 경험자. 또한
백만장자처럼 수입원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이미 하신 분들, 그분들의 노하우를 듣는 것이 책보다 더 빠르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많은 앞서가신 우리 선배 리더분들, 그런 노하우 한번 종중히 찾아가서 점심 한번 대접하거나 하면서 노하우를 듣는 것, 책을 수십 권 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1개월 동안 이 엄청난 파이프라인을, 이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이 세계 인류의 많은 사람들의 꿈을 키워주고 이런 삶의 환경에 돌아오게끔 하는 이 중요한 일, 바로 이 경험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례를 가볍게 한번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비유입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쥐레밭입니다. 예, 쥐레. 쥐레는 밟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밟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뢰밭을 피해서 가야만 된다고 하는 이 목표점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이 A는 이러한 일들의 경험자예요. 이 지뢰밭에 아주 선수예요. 파이프라인을 이미 설치를 완료해봤고 끊임없이 많은 수입원을 벌고 있는 경험자예요. 이분들이 출발해서 지뢰밭을 건드리지 않고 성공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실 건가요? 물어본 사람이 바보죠. 저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건너갈까? 어떤 기계를 쓰지, 탐지기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래도 되지만 잘못하면 큰일 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쌩 고생하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시간도 단축하고 가는 길은 오로지 이분이 갔던 길 발자국만 밟으면 안전하잖아요. 이런 분들과 함께 성공하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는 게 이런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명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세포 영양소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베풀고 함께 누리는 그런 사명자의 멘토가 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이런 비전과 사명을 있으신 분들은 선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행이 답이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를 안 하면 3월 되면요 가볍게 덮어버려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는 이 자리를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할 뿐이에요. 왜?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저것하고 지금 많은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너무너무 고마워요. 많은 사람들은 비전과 사명을 집에 두고 나옵니다. 책상 앞에 붙여놓고 화장대에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현관에 붙여놓고 집에 들어갈 때만 보고 나오면 저 같은 경우 핸드폰에 액정화면에 홈화면에 딱 나와 있습니다. 고객을 만나러 가면 첫 마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명 때문에 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나 사명 때문에 왔는데 이래요. 사명 때문에 왔다고 해요.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명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사명?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이래요. 핸드폰을 딱 보여주면서 올 1,000만 원. 그때부터 스토리를 풀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듣는 사람은 그런 비전이 없던데. 한 사례만 1분만 드리면 정년퇴임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거 네이버 했더니 깜짝 놀래요. 아, 이렇게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문구도 있어요? 경청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이 책을 한 권 소개했어요. 이 책을 지금 놀고 있으니까요. 고용보험 하면서 놀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오세요. 맛있는 커피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요약해드릴게요.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일에 만남의 연속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